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제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을 해요. 아니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들은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우리 이익 있는 거 다 할 거야. 네. 위성정당 만들 거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저희들은 이제 지난 대선 때 네. 정치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 선거 제도를 반드시 바꿔내겠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박수도 받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박수를 쳐줬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뭐 중대선거구제도니 네, 그런 얘기했었죠. 뭐 다양한 네. 자신들이 마치 이 할 양당 것처럼. 제도의 폐해를 네. 극복하는 주체가 될 것처럼 얘기했었죠. 얘기했죠. 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네.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네. 가져갈 수만 네.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데 네.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문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우리 민주당 안에는 다양한 이게 생각들이 있을 네. 수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이 수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신들이 이 병립형으로 가겠다 아니면 우리 위성정당 차리겠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당에 네.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네. 저희가 예. 이것을 어떤 실익이 없는 내부 갈등으로 이게 비춰져서는 곤란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장내야 되고 지금 당장의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그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또 미래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예. 마치 민주당 때문에 예. 그런 선거제도 것처럼. 혁신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는 뭐 이재명 당대표가 네. 비례로 나가려고 지금 어제 면접 봤어요. 어제 참 대단한 한동훈이 이 깐죽이의 대표라고 해야 되나. 예. 대한민국 1등 깐죽이죠. 정말 그러니까 국회 보셨잖아요. 장관 할 때도 나와서 국회 답변하는 거 보세요, 의원님. 그게 장관으로서 태도입니까 대체 국무위원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봐요. 예. 정쟁을 상대로만 보는 거예요. 예.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존중이 없죠. 정말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어제도 메가시티 그거 이제 사그라들었잖아요. 김기현 네네. 대표가 얘기하다가 이게 논리적으로 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반대하고 또 서울시장도 별로 미온적이고 행안부도 미온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쑥 가라앉았던 걸 다시 띄웠어요. 근데 어제 너무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 띄우면 TF를 하면 지상욱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그리고 같이 했던 말이 네. 경기 남도 북도를 독립적으로 분도하겠다. 그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얘기잖아요.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데 김포시 빠져버리면 북도는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김동연 지사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그거 메가시티 네네네. 정책. 근데 그 두 개를 함께 하겠대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이제 현안에 대한 이해력이 예. 깊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과 이 말 사이에 예.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는 거. 예. 그거를 모르고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막 그냥 던지는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뭐 답변을 하라 그러면 질문을 하잖아요. 네네. 의원들이 이제 물어보 답변을 하라 그러면 도리어 질문을 해요. 그 답변하는 자리 아닙니까 장관은? 질문하는 그렇습니다. 자리가 아니고. 난 진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예. 질문하는 시간 짧다 보니까 예. 답변 대신에 질문하고 퉁치고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요. 질문 시간 끝나버려요. 끝나버리죠. 그런 행위를 하면 안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고 막 그래. 정말 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그러면 의원님 이제 선거제도에 대한 이제 수기 과정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어른들 의견 좀 모아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 팽팽합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저는 이게 이렇게 길게 예.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뭐 로드맵 자체가 예. 선거라고 하는 4월 10일까지 예. 역산해서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기 또 결정 과정을 안 해버리면 그렇죠. 그건 현행대로
이제 예. 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의 출현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게 없죠.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죠. 이것을 저는 이제 우리 당 지도부가 결단의 시간이다 지금은. 지금은. 그리고 예. 이 결단의 시간을 위해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시민들을 대변하긴 하나 당 전체의 당론을 결정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맞죠. 맞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전당원 투표로 할 거냐 예. 아니면은 당 지도부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결정할 우리가 거냐. 결정하겠다 예, 예, 할 예. 거냐 그 두 가지 두 가지? 선택만 남아있다.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예.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사실은 갈등이 안- 깊어질 수 갈등이 있죠. 깊어져요. 예. 사실은 이게 갈등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아니죠. 보고 있는 네. 게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한쪽은 틀렸다, 맞다 그건 아닌 이런 것 같아요. 논쟁이 네. 지금 필요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인가 이걸 중심에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는 당원의 눈높이에서 예. 결정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학생회 활동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보니까 요즘 프레임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586 운동권 대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586 운동권 대 뭐 개혁 세력 자기들 주장입니다. 네네네. 물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싸움을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586 운동권이 이렇게 대단히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그러니까 물론 100번 양보해서 586 경험만 가지고서 학생운동 경험만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싸잡아서 586 운동권을 이렇게 비난할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체? 사실은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논쟁이 예.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당 내에서도 예, 예. 과거에 이런 프레임으로 예, 예, 예.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그랬었죠. 정치인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정치 집단이든지 선거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것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과연 국민의 편에 서 있는가, 국민께 동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산업화 시대에 군사 독재가 일정한 뭐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서구 유럽의 네. 그동안의 발전 과정들을 쭉 보면 군부 독재가 어떤 국가 중심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측면이 예. 소위 제3세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예, 예. 하는 측면 외에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그렇죠. 작동했다는 것이 예.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대 해야 될 과제들이 있거든요. 지난 60년대, 70년대에는 산업화를 이루어가는 과제가 있었다면은 예, 그렇죠. 이제 80년대, 90년대는 그런 산업화의 결실을 모든 국민이 소외됨이 없이 그렇죠. 특히 노동자, 예, 농민 예. 이러한 사회적 또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치 체계, 산업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 과정들이 있어 왔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부 독재를 청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87년 체제가 예. 바로 그러한 동기, 예, 예. 넥타이 부대들이 다 예, 나서서 맞습니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60 그 과정을 이끌었던 세대가 지금 소위 586 세대라고 운동권. 전체 예, 세대를 표현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거기에는 특정 정치인들이 몇 분 계셔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거명하면서 예, 예, 예. 그분들이 이제는 좀 정치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할 수 있죠. 그거는. 지금 50대, 60대, 예. 586 세대 예. 전체를 예. 하나로 폄하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정략적 정쟁거리로 던져진 이야기일 맞습니다. 뿐이지 예. 이것을 수긍할 만한 사람들 없다. 전혀 아니에요. 다만 예.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고 예, 예. 과거의 이념이나 예. 정치 정쟁에 중심되어 있는 이 예. 정치 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그 과정에
586이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 그 부분 좀 뭐 헌신해야 되겠죠. 이제는 좀 물러날 필요도 있고요. 그렇죠. 유능함을 기준으로 지금 얼마나 유능한가 그러한 시대 정신에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586이니까 그만해. 뭐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동의하는 지점 또 짚어야 될 지점이 산업화라고 하는 명분 아래 국민의 인권은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혔고요. 그렇죠. 노동권도 짓밟혔고요. 권리도 다 짓밟혔어요. 언론의 자유도 다 짓밟혔고요. 그건 왜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뭐 비슷한 시대인데 그걸 얼마나 억압받으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에 국민들은 그냥 자기 의견 얘기 못하고 그냥 쥐죽고 그렇죠. 쥐죽이 살았었어요. 늘 감시당하고 학교 안에 경찰들이 상주했지 않습니까? 상주했었죠. 그냥 뭐 보도 지침 내리고 뭐 언론사에 막 국정원 그 당시에는 안기부 사람들 와 있고 그걸 감내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그때 헌신하고 희생했던 많은 분들의 고초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죠. 있는데 있는 거죠. 이 대한민국을 지금 퇴행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검찰 정권, 이 검찰 기소권 수사권을 통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지 못한다. 지금 20대, 30대가 정치에 굉장히 좀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정치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사실은 정치가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 안에는 과거에 이제 홍익인간이나 대동정신,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놓은 사람이 하늘이다. 그렇죠. 이런 가치들이 다 녹아있는 맞습니다. 그런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럼 한동훈이 그런 일꾼이겠습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권 얘기 또 하면서 자꾸 그러는데 이제 의원님만 봐도 대표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케이스로 보면 정말 운동권에서 그 활동하시다가 졸업하고 이제 세상과 함께 살겠다, 사람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공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사실은. 많죠.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무슨 뭐 교육 운동을 한다거나 환경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저희 학생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지역으로 마을로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골로 가고 그러니까요. 농촌으로 오촌으로. 이러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요. 지방자치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586으로 묶어가지고 다 나쁜 사람 취급하는 정말 진짜 좀 화가 납니다. 아주 더러운 행태입니다. 이게.